직전 비밀리에 치밀한 계산으로 내린 지령이 있다고 합니다. 싸움엔 선빵이 중요하다. 일본 총리 관저가 한국 수출 규제 직전 한 말입니다. 1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총리 관저에서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조치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경제 산업성이 제기한 신중론도 일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총리 관저가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면서 싸움에선 선빵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여론도 따라올 것이고 아베 정권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치밀한 계산과는 다르게 한국의 거센 반발로 양국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6월 29일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7월 1일 자유무역과 상반된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고 3일 후 7월 4일 참의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와 같이 아베 정권이 7월 1일을 디데이로 잡은 이유가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G20 정상회의 종료 후에 발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비난으로 인한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선거 직전 여론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한국 때리기를 감행함으로써 효과를 증폭시키려는 2가지 포석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G20 회의가 시작되기 전 6월 20일에 아베 총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마음먹고 한국을 세게 때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되었고 하늘도 옳지 않은 행동에 노하셨는지 큰 태풍을 일본에게 안겨주었는데요. 이렇게 황당한 아베 정권의 판단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간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냐? 한심스러운 아베 관저, 설린 외교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미련한 놈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싸움에서 선빵에 실패하면 더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 나아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범죄자가 대문을 박차고 소란스럽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100% 확실하게 공격자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추적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4일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C919 항공기엔 중국의 기술이 아닌 전 세계 비행기 제조사들의 설계 요소들과 지적 재산이 집약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처럼 비난을 퍼붓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누적한 정보들이 있어서인데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킹그룹 터빈 판다를 꾸준히 추적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사이버 침투를 수행하여 다양한 항공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터빈 판다가 중국 비행기 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건 2010년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법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터빈 판다가 LA 가스터빈 제조사 캡스톤 터빈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C919 계획을 발표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프랑스 항공사인 사프랑을 공격했고 이외의 다양한 비행기 제조사들과 함께 파트너사들인 하나웰, 아메텍 등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중국이 터빈 판다 덕분에 경쟁사의 절반 비용으로 비행기를 제조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략은 수년간 설계 결함으로 지연되었던 것을 해결해 주었고 동시에 개발 시간을 극적으로 감소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시장에서 보잉사와 에어버스 항공 제조사들보다 저렴한 반값 비행기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2036년까지 10억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부사장 아담 메이어스는 항공기 관련 정보를 훔치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인도, 이란, 북한 등 약 40여 개 해킹 단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작전과 정보 요원들을 통해 치밀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 때문에 외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킹 능력은 항공기를 만들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및 산업 전반의 기술들도 해킹에서 예외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